여러분은 지금 리더의 돕는 법 핵심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급하게 조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 누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언 드리죠 하면서 성급하게 조언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특히 이제 뭐 연인이나 파트너 사이에서도 그렇지만, 누군가가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실제 상대방이 필요한 거는 그 도움이 아닐 수가 있어요. 사실은 더 깊은 그게 있는데, 처음에 그냥 살짝 말을 건네는 입장에서 사실은 이런 게 좀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하면서, 사실은 도움을 요청한 사람한테 자기가 뭔가 고민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 얘기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이제 성급하게 조언을 주는 거죠. 그게 첫 번째로 우리가 뭐 회사나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도움을 줄 때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조언을 줬는데 상대방이 그거를 왠지 실천을 안 하고 약간 꾸물거리고 약간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때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그 성급한 마음에 왜 방법을 알려줬는데 이거 실천을 안 하지? 라고 답답하게 생각하면서 이 사람을 더 푸시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상황적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겸손한 질문을 통해서 혹시 지난번에 우리가 나눈 얘기가 도움이 안 됐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어떤 실천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는지, 혹은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물어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상대방이 어떤 그 문제를 얘기했을 때 그거를 확 받아들이면서 상대방이 나한테 과도하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런 팀장님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팀원의 고민을 들었을 때 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해줄게 라고 하면서 이 팀원이 그 고민과 문제를 마주해서 스스로 개선하거나 스스로 뭔가를 배울 그 기회를 주지 않고 대신 해결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앞으로도 이 팀원은 계속해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사람이 그 문제와 어떻게 마주할지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대신 해결해 주게 되면 이 사람으로서는 사실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죠. 그럼 이 사람은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의존할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내가 알아서 해줄게 라고 말할 때 내 심리 상태입니다. 내 심리는 사실은 내가 너보다 훨씬 더 힘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뭐 정신과 의사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연구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도움의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번째로, 무조건 지지하고 공감하는 것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A 팀장이 B 팀장에게, 혹은 A CEO가 외부 컨설턴트나 코치에게 우리 조직에 저 매니저들이 도대체 일을 안 해서 걱정이에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무조건 공감을 해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사람은 그 문제로부터 자기 자신의 책임을 거리를 띄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들을 약간은 비난하면서 남들의 문제가 우리 조직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했을 때 거기 무조건 맞아요, 그게 문제요 라고 하게 되면, 그 처음에 그 도움이나 조언을 요청한 사람은 자기는 그 문제로부터 아무 책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도 분명히 책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맞아요, 그게 문제죠 이렇게 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게 오히려 상대방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책임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도움을 안 줄 것 같은 인상을 주지는 않나? 라는 건데요. 앞에서 에드거 샤인이 했던 그 조언들을 너무 신경 쓰다 보면 또 우리가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바로 주지는 않고 자꾸 막 질문을 하고 이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이 사람 나 도와주기 싫은가? 왜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상대방한테 겸손한 질문을 하기 전에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는지 그 의도를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땡땡님, 제가 조금 더 잘 도와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그 궁금한 게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해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한 뒤에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겠죠. 여섯 번째는 고정관념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아는 사람 중에 이제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처음 만났는데 왠지 조금 내가 호감이 안 가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저희가 이제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과거 이 사람과 비슷한 유형의 고민을 들었던 적이 있었을 때 그 고정관념 때문에 성급하게 조언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뭐 별로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도움의 요청을 받거나 그 다음에 과거에 했었던 사람과 비슷한 그런 그 요청을 받았을 때는 우선 생각해 볼 거는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은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도와줄 것인가, 도와주고 싶은 것인가 라는 것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누구도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모든 사람을 다 도와줄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을 다 도와줄 수 없다라는 그 현실을 이제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때 혹시 내가 너무 고정관념에 혹은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이 사람의 어떤 요청에 대해서 조금 편향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죠. 이상 6가지가 우리가 도움을 줄 때 빠질 수 있는 함정 6가지가 되겠습니다. 리더세요? 꼭 이거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책 당신한테 필요해요. 나 민망하다 진짜.